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오늘은 가을 감성돔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구멍찌를 가지고 얼마든지 더 재밌게, 더 좋은 조과로, 더 멀리 보내서 잘 더듬으면서 감성돔을 찾아내고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채비와 조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초보 선사님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찌를 가지고 반이동을 하면 오히려 크게 더 효과를 보겠다는 카멜레온 찌, 그게 지금 B찌까지가 나왔는데 이제 3B까지 있습니다. 이 B와 3B를 병행을 하면 근거리와 먼거리, 그 다음에 근거리에 한 7, 8m권 B, 장거리에 10m, 15m권의 3B,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반유동을 또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성돔 반유동 조법입니다. 초보조사분들 한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비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기울지와 그 다음에 카멜레온찌입니다. 기울지도 초보조사님들한테는 낯설고요. 일반 구멍찌로는 많이 알고 반유동이나 막대찌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데, 기울지로 감성돔 낚시를 한다? 조금 왠지 낯섭니다. 근데 이 기울지가 의외로 깊은 수심을 공략하고 바닥에 끄심바리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정평이 나 있어서 요 몇 년 동안에 기울지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기울지가 B, 2B, 3B가 현재 영상 속에 있는데, 이 B와 2B, 3B를 잘 적절하게 물때나 물의 세기와 그 다음에 수심 깊은 공략, 입질의 포인트에 따라서 B를 쓸 거냐, 2B 쓸 거냐, 3B를 쓸 거냐, 그 결정하셔서 채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멜레온찌 같은 경우도 현재 B와 얘는 지금 3B입니다. 자, B찌를 공략할 때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전방 한 20m권 이내에, 우리가 그냥 캐스팅만 그냥 15m, 20m 충분하니까 그럴 때는 B, 그다음에 수심이 10m 이내, 그럴 때는 그냥 똑같이 B. 자, 그런데 근거리 20m 이내 건데 수심이 깊습니다. 그럴 때 그런 데도 있겠죠. 막 12, 3m, 15m, 그럴 때는 그냥 3B. 그리고 수심이 밋밋하고 6m, 7m 나가고 장타 쳐야 한 8, 9m 나가고, 그다음에 입질이 그 8, 9m 장타 멀리 한 30m 전 캐스팅 했을 때 공략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3B 호수와 부력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모든 조법들이. 자, 그렇듯이 오늘 설명할 이 카멜레온찌도 그렇게 구분하셔서 쓰면 됩니다. 근데 찌의 맛은 한참 즐길 수 있는 게 이 기울찌입니다. 얘는 가다가 딱 뒤집어지면 입질이고 챔질이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얘네들은 치고 내려가는 게 스물 하다가 샥샥샥샥 이것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의 세 가지 맛 중에서 일단은 눈맛이 이 기울지가 일반 구멍찌보다는 훨씬 더 능가합니다. 일단 채비 입수각도 좋고, 매장에서도 이렇게 B, 2B, 3B를 작년부터 해서 팔고 있지만, 학꽁치 때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철 끄심바리가 시작되는, 그 다음에 가을철이 깊어지면서 깊은 수심에 끄심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비법이 또 어울리니까 많이들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기울지로 하는 B, 2B, 3B는 가을철에도 감성돔 낚시를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입수각도 좋고 입질도 굉장히 예민한 것도 다 잡아내죠. 일단은 그런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B, 2B, 3B는 이렇게 있고, 채비법은 일반 구멍찌 하는 채비법과 같거나 소품 하나만 더 들어갈 뿐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보조사님들이 가장 조금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카멜레온찌 B와 3B를 가지고 반유동조법으로 하기는 감성돔 낚시, 자, 그 채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조사님들이 필요한 영상이라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멜레온찌를 B와 3B를 가지고 감성돔 낚시 채비를 할 경우에 원줄의 선택은 감성돔이다 보니까 조금 원줄과 목줄을 강하게 쓴다는 개념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과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막 2.75, 3.5, 3.5씩 쓰시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에서 2.5 정도 원줄은.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되시고,
뭐 세미를 쓰냐 또 플로팅을 쓰냐 물어보시는데 두 개 어떤 걸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현재 이건 세미 플로팅이고요. 주선의 세미 플로팅 2호입니다. 2호고 핑크고. 자, 여기에 이제 채비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반원 구슬, 반달 구슬, 저마찰 구슬입니다. 새로 나온 감성돔. 쇼핑몰 들어가 보면 있고, 이게 일반 구멍찌로 하는 반유동 낚시에도 이게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내림이 좋습니다. 채미 내림이. 우리 일반 빨간 구멍찌 있지 않습니까? 반원 구슬. 그거하고 조금 모양이 틀립니다. 저마찰 구슬로 쓰시는 게 꼭 이런 채비는 아니더라도 일반 구멍찌에서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면사 매듭을 하나 해놨는데요. 자, 울 면사 매듭입니다. 면사 매듭이 종류가 우레탄도 있고 울도 있고 일반 우리 그 실로 된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면사 매듭 중에서도 묶은 지점을, 그러니까 원줄을 들어서 파악하기 제일 쉽고 빠른 게 울입니다. 울. 이렇게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자, 얘는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질기고 늘어나서 쓰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그런데 울보다는 이렇게 풀어지는 보풀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밑에 노란 게 울 면사 매듭이고 위에 게 우레탄 면사 매듭입니다. 시인성은 울 면사 매듭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를 타고 넘어갈 때도 얘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통과하지 않는 조법이지만 일반 구멍찌 같은 경우는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할 때도 이 단차 턱이 이게 보풀하기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면사 매듭인가 할까처럼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스럽게 보기는 하는데 실제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잡아서 당기다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듭을 이렇게 평상시 매듭보다 한두 바퀴 정도 더 튼튼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원줄에 면사 매듭을 묶고, 자, 반달 구슬을 채우고요. 자, 그럼 자기가 원하는 수심에 반달 구슬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졌으면, 자, 내가 오늘 공략할 거리가 좀 장타를 쳐야 된다. 수심이 한 12m 나간다. 자, 그럼 3비. 자, 채비를 할 때, 자, 원줄을 넣는 순서는 카멜레온찌 하부 노란색 부분 옆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홀이. 자, 이 홀이 시작점입니다. 노란색이 시작점이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란색 부분을 통과해서 이 도래 쪽을 통과하면 됩니다. 자, 빠진 원줄을 도래에 이렇게 통과시키죠. 이렇게. 자, 쭉 잡아당기면, 자, 본인이 줬던 수심층은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2m다. 그럼 12m권까지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얘는 이제 12m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달 구슬이 여기 딱 걸리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온 면사가 딱 걸리면서 12m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일자 찌 멈춤봉을 하시든지 수고물을 하시든지요. 자, 초보자분들은 일자 찌 멈춤보다는 이렇게 좀 면적이 넓은 조류를 좀 타야 되니까, 감성돔은 아무리 조류를 잘 가도 타야 되고 안 가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면적이 넓은 저수고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은 유리합니다. 저수고물을 넣으면 되죠. 자, 노란 거 넣고 밑에 넣고,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봉만 연결하면 되죠. 봉을 끼우고, 자, 이건 새 거라서 아마 흘러내린 게 없을 겁니다. 흘러내렸을, 자기가 쓰고 있는 조수고무가 새 건지, 그 다음에 좀 써서 흘러내릴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돌려서 하는 거 설명했었죠. 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새 거라서 굉장히 빡빡합니다. 자, 채비가 이렇게 바다 수면에 떨어지면, 자, 서밍을 걸고 채비가 일자로 쭉 펴지면서 천천히 뽕돌 무게, 수중찌 무게, 뭐 바늘 무게, 기타 등등 이 하부의 무게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 채비는 이렇게 해서 면사에 딱딱 걸리면서 안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운영법이죠. 자, 이렇게 있다가 입질이 오면
입질 오면 흘러가다가 잡어가 건들면 이렇게 깔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제자리 돌아가다가 돌아와서 1초 이상이 머무르면 됩니다. 이때가 챔질 타임입니다. 이때 놓치면 삼킵니다. 자, 이때 놓치면 얘가 다시 이 상태에서 쑥 내려가 버리죠. 이때는 삼키고, 노란색이 뒤집어지고 1초 딱 유지될 때, 이때 탁 챔질하면 후킹이 제대로 입 언저리 딱 걸립니다. 이제 하부 이제 채비는 똑같죠. 감성돔이니까 도래를 채워야죠. 그 다음 이제 도래를 채울 건데요. 도래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8호, 10호, 12호가 있는데 15가 잘 중앙이죠. 8호는 조금 더 크고 12호는 얘보다 조금 작고. 자, 15를 하는데 조수고무와 도래 사이에 현재 흘러내리지 않다 보니까 바로 그냥 묶어도 됩니다. 묶어도 되는데 초보조사님들은 이제 채비 터짐이 일반 조금 숙달된 분보다 좀 많다 보니까 도래 마찰 방지 고무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쇼핑몰에. 자, 이거를 좁은 면이 조수고무 쪽으로, 넓은 면이 도래 쪽으로, 그래서 도래를 씌우는 겁니다. 자, 얘를 먼저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도래를 채우게 되면 목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원줄 보호와 목줄 보호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이 도래 묶는 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고리 만들어 가셔도 되고, 뱅뱅뱅 돌려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실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자, 이렇게 묶어졌으면, 도래가 묶어졌으면, 자, 이 도래 마찰 고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무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자, 이렇게 씌워지죠. 자, 이렇게 고무가 도래와 원줄을 이렇게 더 씌워놨습니다. 이렇게 이 원줄을 건드는 것들을 이 고무가 보호를 한번 더 해주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씌워서 낚시를 하시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한겨울에 감성돔, 떡이 끄신발을 할 때는, 자, 이렇게 고무를, 완충 고무를 도래 마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이 조수고무하고 도래하고는 새 거라서 안 내려가네요. 우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찌가 좋은 점이 일단은 상당히 장타가 잘 됩니다. 장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줄 빠짐이 쉽습니다. 카멜레온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중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차라리 뽕돌을 빗뽕돌을 한 두세 개를 분납해서 쓰시는 게 좋지, 여부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 구멍찌처럼 구멍찌가 여부력이 많이 남아서 예면에도 얘가 입수 저항이 생겨서 뭐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시고, 좁쌀뽕돌 작은 거 하나 물려더라도 산비는 뒤집어집니다. 자, 산비 쓸 때는 빗뽕돌 2개를 목줄지에 분납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입질을 받습니다. 그냥 못 믿으시면 처음부터 본인들 생각한 대로 그냥 산비 수중지 채우고 바늘 위에 작은 좁쌀뽕돌 그냥 반유동 하나씩 채우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나쁘고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수중지를 안 세고 자연스럽게 채비가 내려가서 채비 각도가 편안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좋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자, 여기에 목줄 묶고 바늘 묶고 바늘에 뽕돌 분남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채비 설명은 영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바늘은 초보조사님들은 바늘 기 묶는 법이 또 힘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링 바늘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링 구멍이 있어서 매듭 하기 훨씬 좋죠. 자, 도래 매듭 하듯이, 자, 2번 넣고 벨벨 꼬여서 매듭 넣고 쭉 잡아 당기면 됩니다. 얘가 지금 감성돔 2.5호 정도 됩니다. 얘가 감성돔 4호 바늘 정도 되고요. 지금 감성돔에 크릴라 한 마리 정도 끼우거나 그 다음에 옥수수 한 3알 정도 끼우기에는 이 바늘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감성돔 바늘, 링 바늘 해가지고 이렇게 7호 해서, 자, 한 팩이 이렇게 담아져 있고 2,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얘가 7호고, 자, 9호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은 지금 가을 시즌에는 7호, 그 다음에 조금 씨알이 크고 할 때는 이게 9호. 자, 그랬으면 되고,
주성코리아에서도 지금 3호, 4호, 5호 티탄 링 바늘이 출시가 돼서 쇼핑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자, 주성코리아의 티탄 바늘은 제가 감성돔 채비를 다시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고요. 지금은 그냥 이 링 바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줄에 자, 지금은 이렇게 한쪽이 묶여 있습니다. 자, 묶여 있을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항상 이 기의 텐션, 여기도 보면 각도가 약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의 텐션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유튜브 영상 보면 다 묶어져 가지고 매듭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기의 텐션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입질을 오면. 그런 영상들은 보지 마시고 그냥 쇼거리라 생각하시고, 매듭법은 항상 마지막에 이 목줄이 이 기의 텐션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야 마지막은 이렇게 유지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죠. 자, 고리를 만들고, 자, 돌리면 됩니다.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바퀴면 됩니다. 자, 끄트머리를 고리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죠. 넣고, 쭉 잡아 당기고, 여기서 잡아 당기고, 이렇게. 자, 그러면 매듭이 예쁘게 되죠, 이렇게. 자, 짜투리는 자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고기가 물면 이 앞에 부분은 기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텐션을 받죠. 고기에. 예, 매듭법이 항상 이 귀 앞으로 와서 이렇게 텐션을 받을 수 있는 매듭법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뽕돌을, 자, 좁쌀 뽕돌을 채우는 방법은, 자, 이게 만약에 빗뽕돌이 2개면, 자, 빗뽕돌 2개를, 자, 어디에 분착을 하냐면, 바늘을 잡고, 뽕돌을 잡고, 쭉 잡아 당겼을 때, 내 팔에 꺾이는 부분까지 왔을 때, 자, 여기를 그냥 무조건 한번 찝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면은 이 간격입니다. 자, 조류가 세든 빠르든 늦든 안 가든 이 간격에 물리는 게 가장 원만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꼭 활용을 하시고, 자, 나머지 하나는, 자, 고무 있죠. 자, 고무 밑에, 즉 돌의 바로 밑에 여기에 좁쌀뽕돌을 하나 이렇게 물려줍니다. 자, 이 상태를 쓰다가 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50cm 이상을 벌려놨는데 조류가 빠르면, 자, 50과 바늘 기 사이를 하나 더 물리는 겁니다. 자, 어떨 때는 바늘 기 앞에다 이렇게 물려도 됩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뽕돌 가가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카멜레온지 B와 3B를 가지고 근거리, 그 다음에 원거리, 그 다음에 낮은 수심, 깊은 수심, 그렇게 공략하는 방법, 채비법, 이거 설명드렸고, 조금 새로운 게 이제 도래에 원줄과 목줄을 보호할 수 있는 도래 마찰 고무를 이용해서 오늘은 채비를 했다는 거. 왜냐하면 초보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도래 연결 부위에서. 그래서 차후에 끄신발에서도 꼭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하십시오. 소품은 무조건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영상 속에 있는 제품들은 뭐 쇼핑몰 다 있는 제품들이고요. 주성코리아에서 나온 제품들도 많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다시 또 설명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지나가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